네, 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라는 전형적인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우수성을 평가함으로써 내신 성적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뒤집기를 해서 합격을 추구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부터 지방 하위권 대학까지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할 수 없는 내신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보다는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찬스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12월 20일에 시행을 하게 되고 면접 반영 비율이 약 30%입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20%다, 10%다.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이건데요. 선생님, A대학은 면접이 5%고 B대학은 면접이 20%예요. 그럼 저는 발표를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20%가 더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5%는 드물고 7, 80%도 드물 편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한 20에서 30%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 20%의 30%의 숫자보다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이 30%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입시 총점이 1000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00점이 면접에 분배되어 있는데 최하점이 미결시는 탈락입니다. 면접에 응시를 하게 되면 150점이 최하점이다. 그럼 일단 응시하는 순간 150점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을 아주 잘 본다. 그럼 300점이 됩니다. 그러면 면접을 잘 본 학생과 제일 못 본 학생의 차이가 150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30%인데 만약에 최하점이 250점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잘 본 학생은 300점입니다. 그럼 급간 차이가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점과 50점은 차등적으로 이렇게 급간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30%보다 실질 반영 비율이 더 중요한데 일부 대학은 면접을 평가할 때 A, B, C, D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공개도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요소를 다 공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면접의 최하점과 최고점의 급간 차이를 일부 대학만 공개를 하고 대부분 한 8, 90%의 대학은 급간 차이와 최저점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잘 알고 준비한다면 더 확실한 면접 준비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평균 성적이 거기에 내가 부합하느냐, 만약에 못 미쳐서 뒤집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면 면접의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희대는 인성 50%와 전공 적합성 50%인데요. 인성이라는 것은 뭐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인재 선발의 기준도 되고요. 또 경희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겠느냐라는 교육 방향과 교육 목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죠. 또 인성적인 측면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소서 3번이나 4번에 나오듯이 대학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게 되면 1학년 때는 뭐 교양 위주로 듣게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2, 3학년을 되게 되면 이제 전공 수업들을 해서 조별 과제를 한다, 팀 프로젝트를 한다, 연구와 실험을 함께 진행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조원과 팀원들을 같이 함께 협력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느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들의 마찰이 불거지게 된다면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함으로써 교수님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동기들과의 관계에 목적성을 두고 학생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50%인데 대학에 와서 배우는 전공을 물어본다라기보다도 여러분이 이 전공이 무엇인지 알고 지원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전공에 대한 이해도, 배우는 과목, 자격증, 진로, 그 다음에 이 전공과 관련 있는 최근의 시사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생기부에 나는 뭐를 하고 싶다라고만 적었는지, 아니면 그 적은 꿈에 대해서 관련 활동들, 우리가 독서,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을 해왔듯이 최근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원한 전공하고 매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사연계 전공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시사연계 전공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연계 전공과 전공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은 문과와 이과로 계열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 후배들은 문이과 통합이 되어서 뭐 그 부담이 좀 줄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과는 수학과학 위주로 거기에 국어 영어를 덧보태는 방법으로 주요도를 두고 공부를 해왔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뭐 이제 영어 국어를 중요도를 두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뭐 수학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뭐 경영 경제 이런 곳은요. 그래서 계열 구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 공통 교양 과목, 그러니까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학업적 성취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전공과 매칭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사회과학대학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탐 시간이나 국어 영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전공하고 매칭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과다. 그러면 이제 뭐 생명이나 화학을 배웠어요. 뭐 신청을 안 해가지고 뭐 그 수업을 못 들었거나 또는 학교 교육과정상 그 편제가 없었던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 3년이라는 교육과정 속에서 뭐 과학이랑 수학을 많이 안 배웠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물화생지에 여러분이 이수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여러분이 지금 지원한 것들의 매칭을 물어봅니다. 뭐 생명이나 생명과학인데 뭐 유전자라든가 RNA, DNA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대학에 오면 좀 더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겠지만 여러분은 생명 시간에 또는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전공하고 매칭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면접의 방법을 보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 10분 내외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착석하고 인사하고 나가고 하는 시간들을 빼게 되면 한 7, 8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항은 적은 문항을 받은 친구들은 한 4, 5문제 또는 많은 문항을 받은 친구들은 한 13문항에서 15문항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이유는 면접을 앞에 보는 친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뒤에 보는 친구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그날 당일날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충분하다면 구체적으로 교수님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뭐 이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학생들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 거리를 와서 지금 면접을 봤는데 지원 동기 말해보세요. 제시문 읽어봤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자, 이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럼 좀 허탈하겠죠. 그래서 본 질문들은 한 5, 6문항 정도다 생각하시고 평균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답변을 하게 되면 꼬리 질문, 추가 질문이 붙어서 약 10문항 안팎으로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확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따로 대학에 잘 봐달라, 나를 붙여달라는 서류를 보내지는 않았고요.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생기부와 자소서의 내용이 실제 이 학생이 한 것이 맞는지 사실성 검증을 하게 되고 또 글자수 제한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봄으로써 여러분의 준비 과정과 노력들, 자신의 역량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들, 갈등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잠재성,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뭐 이런 평가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성 검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출제문항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시문 면접입니다. 문과적인 제시문, 이과적인 제시문을 준 다음에 그거를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추가 질문을 또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끝까지 보시면 이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팁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지금 관광학부 첫 타이틀입니다. 모든 학과가 동일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학년도라는 것은 1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했던 질문이겠죠. 11월, 12월에. 그리고 연도로 기록이 됩니다. 2020년은 올해를 말하는 건데요. 학년도라는 건 2021 학년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21학번입니다. 현재 고3들은 관광학부인데요. 같은 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쭉 이렇게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게 된다. 대기하는데요. 제시문 있는 책상에 앉게 되면 약 8분 동안 읽을 수 있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종료를 하자마자 바로 면접실에 들어가서 제시문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한 두세 가지 하다가 제시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긴장을 풀어준다는 이유로 어디서 왔어요? 온다고 힘들었죠? 식사는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긴장한 상태의 수험생 입장은 긴장을 풀어주는 질문이 더 긴장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커뮤니티, 수험생 커뮤니티라든가 뭐 이런 데 곳에 보면 질문을 몇 개 안 하면은 교수님이 지금 날 떨어뜨리려는 것 같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또는
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뭐 타고 왔는지 물어보면 그거 타고 집에 가라는 얘기니까 떨어졌다. 뭐 이런 유언비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까 말했듯이 면접 진행 시간 때문에 촉박해서 몇 가지 못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못했으니까 그 몇 가지 못한 질문의 답변으로 여러분의 평가 항목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을 체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이 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들어가고 지식 면접, 생기부 기반 면접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로 면접이 진행되고 10분입니다. 짐 챙기고 바로 퇴실을 하는데요. 주의사항들은 여기 전체 대기실, 다른 학생들의 대기실에 함께 들어가면은 탈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2019년 작년이었습니다. 대면접에서 소수자 우대정책, 자유무역 이렇게 나왔는데요. 찬반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면접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문과 제시문, 이과 제시문에서 주로 찬반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이런 소스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윤리랑 관련이 있는 거죠. 뭐 줄기세포나 유전자 변형을 해서 의료의학의 발전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윤리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인간의 고유한 것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찬반이 갈릴 수 있는 것을 항상 다룹니다. 그리고 뭐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수자 정책, 성소수자라든지 사회적 약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근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안에 이슈가 되었던, 뭐 당연히 올해 이슈면 더 좋겠죠. 그런 시사적인 내용에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과적 질문과 이과적 질문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탐이나 사탐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소재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걸 양면성 주제라고 하는데요. 질문을 받게 되고 제시문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잘 택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100명이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이 100명이 모두 99명이 다 찬성을 하고 나는 반대를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잘 붙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관광학부 기출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 그리고 뭐 댓글에 이제 메일 주소 주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보다 보면 이거 메모 못 하잖아요.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대학 지금 하다 보니까 메일 주소 다 이렇게 쳐서 하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학과 지원 동기하고 관광 이슈를 물어봅니다. 조금 치사하죠, 그죠? 대학 지원 동기와 학과 지원 동기 제 예전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학과 지원 동기를 말해야 되는데 제가 경희대를 지원한 이유는 경희대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학과 지원 동기인지 대학 지원 동기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걸 했더니 이거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갑자기 관광 이슈를 물어봅니다. 최근 이슈. 그러니까 이 학과를 왜 지원했냐, 그리고 그렇다면 네가 최근에 이 학과와 관련이 있는 시사나 이슈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굳이 일치하지 매칭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지어서 단락 구분해서 말하면 됩니다. 제시문 소비자의 1, 2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합리적이냐라는 거죠. 네,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태클을 겁니다. 학생이 뭐 누가 더 합리적이다 하면은 그러면 얘가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했던 걸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데 그 말도 맞네요 라고 하면 이거 우유부단하죠, 그죠? 판단의 결정을 유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거나 수긍하기보다는 자신이 처음에 선택한 것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이유를 붙이세요. 그러니까 소비자 1을 택했다면 2도 인정을 하지만 2의 어떤 이유보다는 1의 어떤 이유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그대로 고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꿈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뭐 독서라든가 봉사 동아리는 공통문항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일이 뭐였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당황합니다. 뭐 시간이 남아서 그랬겠죠. 개인적으로 뭐 취미나 여가 활동, 뭐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잠을 푹 자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도 좋은데 이런 가벼운 질문에도 여러분의 장점을 어필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정해진 공부와 시험에만 틀에만 얽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직업과 꿈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수능이라는 큰 시험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시간에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섭렵하고 계시겠지만 면접 가서는 이제 내가 지금 관광학부잖아요. 관광학부 입학을 위해서 최근 관광 이슈나 뉴스를 찾아본다. 관광 관련 책들을 읽어봄으로써 내가 대학에 온다 그러면 어떤 분야로 어떤 전공에 어떤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워보았다. 뭐 이런 정도의 네, 아부이자 좀 잘 보일 수 있는 답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런 것도 되게 난감한데 없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해 왔는데 묻지 않아서 섭섭한 것이 있냐,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같은 준비된 문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학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사회학이 아닌 문과적인 공통 질문으로 나왔던 건데요. 이 탈레반하고 미국 특수부대 부대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마주친 사람을 사살할 거냐 놓아줄 거냐, 이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양면성 주제는 사살한다고 해도 됩니다. 이유가 붙어야 되고 놓아준다고 해도 됩니다. 이유가 붙어야 됩니다. 경희대는 무조건 찬반으로 갈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요거를 할 거니까 나는 이걸 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것들을 택하고 이유를 붙여야 됩니다. 보편적 세계 시민의식 함량을 중요한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세요. 이쪽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분들이 다 나오고 계시네요. 네, 이 부분은 바뀌었죠 지금. 네, 이분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추가 질문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뭐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연히 또 이유가 붙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작년 되겠네요. 2018년 연말에 쳤던 2019년도 질문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나오고 있고요.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시문을 읽을 때 둘 중 하나를 먼저 택하고요. 그걸 택한 이유들을 세 가지, 네 가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의 의견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 말은 맞지만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서 이거를 택했다. 이런 식의 구상을 하고 답변 준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문항을 이렇게 자유무역, 보호무역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질문이 안 나오고 있네요. 계속. 네, 지금 좀 당황했습니다. 택배회사의 최저임금 인상. 뭐 이거는 지금 이때 2018년보다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리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말하고요. 그 근거와 이유를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최저시급. 그 다음에 너무 좀 오래되긴 했네요. 2017년 기출입니다. 두 제도 중에서 평등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함정 조심해야 돼요. 어떤 측면과 관점에서 보느냐 답이 달라질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평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이유를,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정답을 맞춘다라는 생각보다는 근거와 이유를 세네 가지를 떠올리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 뭐 늘 나오는 주제들이죠. 네. 그래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느냐.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나이가 있어서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겐 유리하겠지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인 젊은 청년들의 고용이 지금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의 어떤 그런 합당한 또는 적절한 어떤 배분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순기능, 역기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들을 많이 해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근거와 이유가 확실하다 그러면 좀 설득력을 가지고 논리적이겠죠.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가 되는 시사 사회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덧붙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사에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 제시문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를 택하고 근거 이유를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출을 본 순간 무슨 논문 준비하듯이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하고 막 적어보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문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개별 질문을 해봅니다. 이건 뭐 교수님 인성에 문제 있어요. 네. 이거 뭐 어머님 인종이나 국적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냐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뭐 어학 언어적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인 어머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부족하셔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잘 극복했다. 자신의 어떤 위기 대처 능력 또는 어려움 관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생체의공학과 작년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거는 생체의공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계열별 제시문으로 나온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하나를 택하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출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최근 한 2년치의 시사 뉴스를 가지고 찬반 긍정 부정으로 갈릴 수 있는 주제를 쭉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경희대 면접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팁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메모를 직접 해보고 뉴스를 찾아보고 읽어만 보면 됩니다. 학업을 가지고 공부하듯이 들어가지 마세요. 막 전문 지식을 쌓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몇 가지를 적어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기출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2년치 시사를 가지고 긍정, 부정, 장단점, 찬성, 반대로 나뉠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를 키워드식으로 정리만 해보면 됩니다. 꼭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전자 변형식품 아까 언급했는데 나왔죠, 그죠? GMO 나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고요. 여러분 동아리에서도 많이 뭐 하는 거고요. 독서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요. 네, 이런 거 정리를 해서 키워드 메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A, RNA 4차 산업시대의 뭐 편리 이런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 나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 학과를 선택한 이유 보고서 묻고 있고요. 꿈 주로 묻고 있고요. 제시문은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시문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다른 학생 질문입니다. 통역상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묻고 있고 지원 동기 말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경희대는 개인적인 서류 질문과 제시문 질문의 비중을 봤을 때 제시문 질문이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아까 같은 연도라서 같잖아요. 과가 다르죠, 그죠? 기계랑 생명이 다른데도 제시문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반, 네, 찬성 반대 이유, 그리고 인성 면접에서는 3년 동안의 꿈을 가지고 묻고 있고요. 배우고 싶은 거, 여러분 뭐 배우는지 전공 과목 많이 알고 가야 돼요. 동아리 묻고 있고요. 화성 탐사선과 지구에 있는 탐사선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기계, 네, 과고 자신의 어떤 생기부와 자소서에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탐사선 묻지는 않을 겁니다. 산업공학입니다. 밥 먹고 왔어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죠? 네,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네, 웃으면서 같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는 같은 거고요. 유전자 질문은 연도가 같으니까요. 지원 동기 묻고 있고요. 배우는 과목 묻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이랑 이거랑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목 중 내가 특별히 더 관심 있는 과목, 예,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리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원래는 물리는 기계, 전기전자, 뭐 조선해양, 건축 이런 데 많이 되고요. 산업과가 좀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 물을 수 수학 바로 나오네, 그죠? 직신이 통했습니다. 네, 수학과에 물리 이런 거 물을 수 있고요. 화학인데 물리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적으로 막 물리 못한다고 까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4번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루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AI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 부정, 뭐 이걸 아까 인공지능을 AI라고 표기만 바꾼 겁니다. 같은 겁니다. 생물학과인데도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자연과학에 이렇게 질문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냐, 본인에게 영향을 준 존경하는 인물이나 책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자자전, 인자전이 있죠. 경희대는 자연 자율 전공, 인문 자율 전공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인자전인 것 같습니다. 인문 자율 전공.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고요. 국제 형사 재판관이 되기 위해선 이건 여러분 요 학생의 생기부 자소서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제시문 면접이었고요.
뭐 반대를 한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어떤 부담들, 경제적 부담들, 네, 뭐 독일 동독 서독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었었죠. 네, 그런 이유들이 될 수 있겠고요. 찬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겠죠, 그죠?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 출발을 했던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 책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권 정도 읽었는데 보통 이 정도 읽지 않나요? 네, 교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죠. 앞서 말한 미래 AI 기술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에 위협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봤다. 그러니까 뭐 긍부정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변호사, 검사, 판사 같은 직업도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학생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쉽게 수긍을 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무역입니다. 제시문 질문한 다음에요. 공정무역, 자유무역 뭔지 다 알죠? 문과 친구들. 네,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개인 질문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설명, 물품의 예시를 쭉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이다? 이유는 뭐다? 라는 거죠.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개념을 뭐 한 3, 40초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항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장의 개인 비교과 활동을 묻고 있고요. 마지막 이거는 이 친구가 한 거예요. 교수님이 한 게 아니라 뭔가 아쉬웠겠죠. 그죠? 좀 잘 봐달라고 뭘 더 어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교수님께 정중하게 마지막으로 할 말 준비하는데 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 네,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서요. 네. 경희대는 12월 20일 면접이고 네온 르네상스 전형으로 30%의 비율로 실시를 합니다. 제가 아까 끝까지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팁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문과든 이과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백신 예방접종 바이러스 이런 걸 가지고 이과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찬성 반대 뭐 그 다음에 누구부터 우선 접종을 해야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문과적인 질문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원금 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많으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개념으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딱 나눌 수 있고 최근에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년치 뉴스 가운데 이런 시사적인 내용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답변 준비를 하면 됩니다.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늘 나오는 주제이긴 하지만 최근에 계속 또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원전을 폐기하는 게 맞느냐,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대체 에너지나 신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긍정, 부정, 사람의 뭐 직업의 어떤 축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문과 질문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과 질문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거에 경희대가 아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폐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은 문과적인 질문이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후쿠시마 원전을 가지고 이과적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원리, 뭐 우라늄, 세슘, 방사능 물질들, 핵 연료봉 그 다음에 냉각수 막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년치 정도 그러니까 올해와 작년치의 뉴스 가운데 이렇게 긍정, 부정, 찬성, 반대 이렇게 갈릴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연습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핫한 전 세계 이슈이고 힘든 것들이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도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처럼 또는 이과적인 질문에 어떤 바이러스, 백신, 그 다음에 변형 이제 그 유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그 바이러스 코드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생체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연구와 실험들이 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기능과 역기능처럼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들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놓으신다면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